너 진짜 미쳤구나.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 아사카 미에입니다. 지금은 한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저 역시 20년 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두고 온갖 비난과 걱정 속에서 선택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선택은 무모했지만 용기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한국 남자냐? 일본에서 평범한 남자 만나서 살면 안 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 속에서도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만큼 저를 존중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사실 평범했어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일본어도 어색하게 더듬었죠. 하지만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를 말하던 사람. 제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반응하며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어느새 저에게 깊게 스며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의 작은 만화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는 일본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서툰 말투, 조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밴 듯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저를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처음 받아본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제를 시작하자 처음엔 친구들도 그냥 흥미 위주였어요. 한국 남자? 드라마처럼 로맨틱해? 말은 잘 통해? 부모님은 뭐래?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친구들 앞에서 물을 따르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장면을 본 그날부터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너 진짜 부럽다. 나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이구나. 하지만 그 확신을 결혼이라는 현실로 옮기려 하자 벽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일본 남자도 많은데 왜 굳이 한국 사람이야? 언어도 안 통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텐데.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좀 아니지 않아? 자상한 척 얼마나 가겠어. 그 말들 속에서 저는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를 배려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묵묵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눈빛을 읽고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반대와 친구들의 걱정을 모두 감수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저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문의합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그때는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은 부럽다고 해요. 이 영상은 20년 전 저처럼 사랑은 하지만 용기 내지 못하는 이들, 문화 차이 때문에 불안한 이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 남성이 가진 따뜻한 배려와 진심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시엔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가깝지만 먼 나라 정도로 인식하던 분위기였으니까요.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지금처럼 한류 콘텐츠가 일본 전역을 장악하기 전이었어요. 겨우 드라마 한두 편 K-팝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런 시절에 한국인과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색다르고 말하자면 이상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투, 섬세한 손길,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는 배려심.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늘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자란 저는 여자로서 배려하고 맞춰주고 웃어주는 걸 기본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엉켜있던 수저를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친구들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말없이 눈이 커지던 친구들, 오히려 제가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정말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었죠.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남자친구였던 그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친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일본어가 서툰 와중에도 열심히 대화에 끼려 했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 놓인 물컵에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놀라움에 입을 가리던 모습들. 그건 단순한 예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문화의 충격이었죠. 그날 이후 친구들의 반응은 확 달라졌습니다. 야, 진짜 부럽다. 나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졌어. 그 사람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없니? 그리고 그런 말들은 제가 선택한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착각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깊어졌고 저는 어느 순간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대학 마지막 학기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에 한창일 때 저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너무도 소중했고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셨죠.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일본 남자도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사람을.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야, 연애는 괜찮아. 하지만 결혼은 좀 아니지 않아? 자상한 척 얼마나 가겠어? 한국에서 산다고? 너 고생할걸? 친구들이 한 명씩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고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한국에서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외제차가 흔하던 시대가 아니어서 직업에 대한 인식도 좋았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결혼 후 그 사람의 자상함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 저의 컨디션을 먼저 살폈고 제가 피곤하면 주방으로 조용히 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당신은 왜 이렇게 가정적이야?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매일이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남편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그저 하루하루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남편의 응원과 배려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일본계 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그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죠. 그 선택은 저를 여성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그 선택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견디고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의 첫 몇 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일본을 떠나왔다는 실감이 들 때마다 가끔은 마음이 허전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곁에 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제 표정을 먼저 살피고 작은 티까지 챙기던 남편.
특별한 이벤트나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쌓인 배려는 제 외로움을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걸요. 주변에서는 말했어요. 결혼하면 달라진다. 지금은 착한 척이지. 하지만 그 모든 편견을 남편은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아내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국적의 차이를 넘는 문제였습니다. 관습, 시선, 언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 그 벽들 앞에서 저는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저를 일본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라고 당당히 말했고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그 모습에 감동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처음 만난 시부모님도 말하셨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가족과도 점차 가까워졌고 제가 일본어로 편지를 써드리면 남편이 번역해서 전달하고 함께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증명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일본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열등감 대신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내 아내 멋있다. 너라서 가능했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장기적인 업무 발령과 저의 이직 기회가 겹쳐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 20년 전 저 혼자 걸어온 길이 이제는 수천 명에게 안전한 길, 따뜻한 길,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전문 국제결혼 중개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블로그로 상담을 받고 카페를 통해 매칭을 시도하던 수준. 그런데 점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혹시 한국 남성분 중에 배려심 많은 분 있을까요? 제가 재혼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남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진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한일 커플의 결합은 단지 국제결혼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에는 매일 50만 700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되고 있고 2024년 기준 등록된 유효 일본 여성 회원만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용기 내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중심에는 20년 전에 저가 있었던 거죠. 최근엔 재혼을 원하는 회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번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젠 진짜 배려받고 싶어요. 한국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20년 전에 제 목소리였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 경제적 불안. 하지만 그 모든 걸 같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그때 저를 말렸던 걸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미애, 넌 정말 잘 살았어.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걸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우리 딸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어.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 한국 디저트, 한국 음악이 어딜 가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도 단순한 드라마 속 판타지를 넘어 현실적인 따뜻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지속률이 85%를 넘는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기에
더 노력했고 존중했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나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단한 사랑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장기적인 업무 발령과 제가 일본계 기업에서 좋은 기회를 얻은 덕분이죠. 20년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를 따라 일본으로 오게 된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년 전에는 아무도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저에게 말해요. 넌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때 널 말렸던 걸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 사람 진짜 멋진 분이야.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라고 해서 많이 걱정하고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우리 사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십니다. 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고 가끔은 서로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제가 간절히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삶의 방식. 그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했고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랑은 결국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지금 저는 수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매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삶을 공유하는 일이고 용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0년 전 저처럼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의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입니다. 처음엔 단지 제가 잘 살아낸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한일 커플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어요. 매달 수백 쌍의 커플이 만나고 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결혼에 성공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재혼을 원하는 여성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요. 이혼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분들이 한국 남성과의 조심스러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존중받고 싶어요. 배려받는 삶이 이런 거였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서야 진짜 결혼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단순히 사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까지도 함께 안아주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결혼 후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까지. 이제는 저와 남편이 걸어온 20년의 여정을 누군가의 미래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최근에는 한국 남성분들 쪽에서도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다수는 50대 이상의 남성분들로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본 여성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배려를 만나면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일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20년 전 누구도 함께 걷지 않던 길이 이제는 수만 명이 함께 걷는 큰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군가가 울고 웃고 사랑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가슴 깊이 느낍니다. 결혼이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국적도 언어도 배경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모든 장벽은 결국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혹시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와의 미래를 상상하기 두려운 상태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20년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단 한 줄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신뢰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건네는 입장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매일 제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나도 존중받고 이해받는 관계를 원한다는 감정. 그 감정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를 향한 용기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삶을 바꾼 선택, 사랑을 통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그리고 내 삶도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하나의 클릭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단순히 영상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조심스레 응원해주는 작은 공간이기도 해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는 이 감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은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